자, 이번 시간에는 지수 함수와 성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수 함수가 뭔지 알아야 되니까 우리는 정의에 대해서 파악해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정의로 내려오시면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a의 x승을 만족을 대응하는 함수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y 꼴 ax승, y의 ax승으로 표현하고, 그때 a를 밑으로 하는 x의 지수함수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y는 a의 x승, 이거를 뭐라고 하더라? 지수함수라고 한다, 이런 뜻인데요. 문제에서 보시면 조금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게 조건입니다. 미에 대한 조건이 주어져 있는데요. 미에 대한 조건은 반드시 뭐가 되어야 되느냐면 a가 뭐보다 크고 0보다 크고, 그리고 a가 1이 아니어야 됩니다. 자, a가 1이 되어버리면 어떤 일이 되느냐 보시면, 일단 a가 1로 주어지게 되면 함수가 y는 이렇게 주어지죠. 1의 x승 이렇게 되니까 얘가 1로 되어버려서 무슨 함수가 되어버리냐면 상수함수가 되어버립니다. 자, 그리고 밑에 y는 음수가 들어가는 경우 생각해보면 마이너스 예를 들어서 1이 들어갔다라고 생각해본다면 마이너스 1에 여기에 x승 이렇게 되면 여기 있는 값에 분수가 들어가면 허근 형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분의 1이 들어간다면 i라고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함수는 우린 실수 범위 내에서 실수 공간에서 따지는 거기 때문에 허수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는 함수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지수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은 뭐가 돼야 된다? a가 0보다 크고 a가 1이 아니어야만 뭐가 되더라? 지수함수 형태가 나오게 된다는 걸 알아두셔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오시면 두 번째 내용이 보이는데요. 성질이라고 주어졌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수함수의 성질은 뭘 뜻하느냐면 지수법칙의 성질 그대로를 뜻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수법칙과 관련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 밑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자, 지수법칙에서 성립했던 게 뭐가 있는가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 a의 x승 플러스 y는 뭐라고 쓸 수 있었느냐면 a의 x승 곱하기 a의 y승, 이렇게 바꿔주실 수 있었죠. 자, 그래서 얘를 하나의 함수로 생각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느냐면 옆에처럼 f의 x 플러스 y, 즉 지수 부분에 들어간 상태죠. 자, 그리고 fx 곱하기 fy, 이게 나오면 이게 자체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 함수 y는 a의 x승 함수, 지수함수를 의미한다는 걸 파악하실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즉 이거를 주고 여기 걸 판단하도록 문제 내는 경우가 좀 많은 편인데요. 자, 일단 간단한 예들은 옆에서 한번 알아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a의 x승분의 y승 이렇게 주어졌으면 x제곱권에 a의 y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죠. 그리고 곱하기는 a의 xy는 a의 x승에다가 y승 이렇게 표현이 되었죠. 자, 여기 마이너스 붙으면 역수다, 그런 걸 배우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을 수식으로 표현해서 이제 이와 같이 표현이 가능했다, 이런 뜻인데, 표현 중에서 특히 자주 나오는 거 두 개를 중점적으로 봐놓으셔야 되는데, 첫 번째 나오는 이거 굉장히 많이 활용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거 보시면 여기 있죠. 곱하기는 제곱으로 거듭제곱 형태 모양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fxy는 fx의 y승 이렇게 주어지게 되는데요. 자, 이 두 개 특히 중점적으로 봐놓으시고 나머지 조건도 참고해서 봐놓으시면 괜찮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실 때는 직접 대입해가지고 따지시면 되니까 되도록이면 알아놓고 이 관계식이 나오면 얘가 뭘 의미하더라? 지수함수를 의미한다는 걸 파악하시는 게 핵심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옆에 예제 문제들을 가지고 실제 어떻게 접근하실 건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주어져 있습니다. 함수 y는 a의 x승에 x가 1보다 클 때 f1 더하기 f의 마이너스 1이 5일 때 f의 2 더하기 f의 마이너스 2의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거 우리는 어떤 건지 모르니까 그대로 값을 여기다가 뭐 할 수밖에 없다, 대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대입을 해서 식을 쓰게 되면 어떻게 쓸 수 있느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첫 번째 나오는 조건을 그대로 표현하면 a의 1승 더하기 a의 마이너스 1승입니다. 자, 이 값이 얼마라고 주어졌다?
5라고 주어져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 상태에서 옆으로 와서 보시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 값을 찾아라. 그렇게 요구했죠. 그럼 여기도 그대로 대입해서 식을 써본다면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죠. 자, 여기 걸 표현하면 A의 2승 플러스 A의 마이너스 2승입니다. 자, 이 값이 얼마가 되는지 우리 보고 찾아라. 그렇게 요구했다라고 보실 수 있죠. 자, 근데 보시면 이거 많이 보셨죠? 자, 이걸 뭐 하면 제곱하면 이런 형태로 표현이 가능했습니다. 중학교 때 많이 했는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군요. 자, 어떻게 표현하면 되느냐면 이렇게 쓰시면 되었죠. 자, 얘를 1승으로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자, A의 1승 플러스 A의 마이너스 1승에 제곱을 하고 거기서 빼기 뭘 빼주면 되었다? 2를 빼주는 형태로 풀어내면 되었습니다. 자, 중학교 때 했던 건데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네요. 자, 그래서 이 값을 제곱한 값에서 빼기 2를 해가지고 풀어 들어가면 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밑에 정리된 식을 써보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5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를 빼면 되니까 구하는 답은 얼마로 나오더라? 23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답은 뭐가 되더라? 23이 된다. 이런 뜻이 되고요. 자, 여기 있는 이거 A 1승 더하기 A의 마이너스 1승 또는 뭐 A분의 1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걸 한 값은 제곱하고 나서 두 값이 서로 역수관계이기 때문에 곱해진 값 두 배를 빼주면 되는데 1이 되어버려서 뒤에 값이 1이 되어버려서 얘가 2가 되고 그래서 여기서 뭐 해버리면 된다? 빼버리면 낫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간혹 사용되니까 외우고 계신 게 좋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요, 뭐라고 주어져 있느냐면요. 자, fx가 x의 3승으로 주어졌습니다. 다음 보기 중에서 관계식이 옳게 되어 있는 거 골라봐라. 그렇게 주어졌네요. 자, 직접 대입해가지고 따져보시면 됩니다. 물론 성질을 이용해서 풀면 상당히 빨리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처음 하는 거라서 하나씩 해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거 보시면, f의 3x니까 뭐라고 쓸 수 있느냐면 3의 3x승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 이 값은 뭐라고 쓸 수 있느냐면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3의 x승에 곱하기 받고 끄집어낼 수 있어서 3승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근데 3의 x승은 fx 값이기 때문에 fx에 뭐라고 쓸 수 있더라? 3승 이렇게 써도 된다 이런 뜻이 되니까 맞는 내용이 되겠군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은 뭐에 해당하더라? 맞더라 이런 뜻이 되죠. 여기 있는 이 값이 뭐로 바뀌었다? 이거로 바뀌었으니까 맞다 이런 뜻이 되죠. 그럼 두 번째 내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되고 있죠. 자, 3의 x의 제곱입니다. 자, 3의 x의 제곱은 이 수식 자체가 지금 이제 더 이상 바뀔 수 있는 상황이냐면 없는 상태라고 보실 수 있죠. 구태여 바꾸려고 한다면 뭐라고 쓸 수 있느냐면 이렇게 쓸 수 있을 건데요. 3의 x 곱하기 x승으로 볼 수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뭐가 되느냐면 3의 x승의 전체 뭐더라? x승 이렇게 바꾸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뭐라고 쓸 수 있느냐면 fx의 몇 승이더라? x승 이렇게 바꿀 수 있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관계식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상태가 되죠. 자, 그래서 얘는 겉으로는 아무 생각 없이 보면 그럴싸해 보이지만 틀린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오셔서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는 fx 플러스 y가 fx 곱하기 fy가 되느냐 물었는데 자, 이미 성질로 배운 거라서 맞다는 건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자, 실제 그렇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쓸 수 있죠. 3의 x 플러스 y니까 지수법칙에 의해서 뭐라고 쓸 수 있습니까? 3의 x승 곱하기 3의 y승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그러면 정리를 하면 얘가 뭐더라? fx에 해당하고 뒤에 값이 fy에 해당하니까 우리가 원하는 관계식이 나오죠. 자, 그래서 세 번째 거는 옳은 거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 네 번째 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성이 붙어 있는데요. 자, 보시면 이렇게 쓰실 수 있습니다. 3의 마이너스 x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자, 얘는 뭐라고 쓸 수 있느냐면 3의 x승에 몇 승으로 표현할 수 있다? 마이너스 1승 이렇게 표현해도 되죠. 그러면 fx 몇 승이 되었다? 마이너스 1승 되니까 마이너스 1승은 역수 모양을 의미하죠. 자, 그래서 얘를 뭐라고 쓸 수 있느냐면 fx 분의
1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역시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나만 틀렸고 나머지는 다 뭐더라? 맞는 내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자, 세 번째 나오는 내용이 지수함수 분석입니다. 자, 지수함수 분석은 어떤 그래프에 대해서 분석하는 거냐면 앞에 했던 지수함수 그래프 y는 a의 x승의 그래프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겁니다. 자, 이 그래프는 두 가지 형태가 나오는데요. 자, 첫 번째 a가 1보다 큰 경우하고 a가 0에서 1 사이에 있는 두 가지 경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케이스로 두 개를 예를 들어 놨는데요. y = 2x승 그래프를 그려 놨습니다.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어떻게 했느냐면 점을 직접 찍었습니다. 마이너스 4를 넣었을 때 나오는 값, 마이너스 3을 넣었을 때 나오는 값, 마이너스 2를 넣어서 나오는 값. 그래서 그래프 그리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그래프로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1보다 작을 때는 y가 2분의 1의 x승의 그래프를 봤는데요. 자, 역시 점을 찍어서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자, 그래서 이게 대표적으로 뭐인 케이스에 해당하느냐면 a가 1보다 클 때 나오게 되는 지수함수 그래프입니다. 자, a가 1보다 클 때 지수함수 그래프, y는 a의 x승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그래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옆에 나와 있는 이 그래프가 a가 0에서 1 사이에 있을 때, 0에서부터 a가 1 사이에 있을 때 y는 a의 x승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그래프로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큰 특징은 뭐 바로 보면 알 수 있다시피 얘는 계속 증가해가는 증가함수 형태고요. 얘는 계속 감소하는 감소함수 그래프 형태라는 것 정도만 알아놓으시면 되는데요. 자, 좀 더 구체적인 분석은 밑에 내려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으로 오시면요. 첫 번째 정의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의역은 x값 전 영역에 대해서 값들을 다 파가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얘는 뭐에 해당하더라? 실수 전체에 해당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공역은 일반적으로 잘 언급하지 않고요. 치역에 대해서만 언급됩니다. 치역하고 공역은 일반적으로 일치했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함수 단원 풀 때는. 자, 그래서 치역은 지금 보시면 어느 영역에서 되고 있느냐면 그래프가 어느 쪽보다 다 위에 있습니까? x축보다는 다 위쪽에 있죠. 옆에 그래프도 x축보다는 다 위쪽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치역은 즉 y값, 대응된 y값의 영역은 다 뭐보다 크다? 0보다 크다. 이런 뜻이 되고요. 자, 그 다음 1대1 대응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요. x값 하나에 대해서 y값 하나가 대응되고 치역하고 공역이 일치되어야 되는 경우 1대1 대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앞에 말했다시피 치역하고 공역은 일치해서 쓰기 때문에 그건 항상 일치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1대1 대응은 1대1 함수 여부만 따져주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얘는 뭐만 따지면 된다고요? 1대1 함수 여부만 따져주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함수 여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1대1 함수는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1대1 함수라는 건 정의는 이렇게 됩니다. x1 값하고 이미 x1과 x2 값이 서로 다르면, 즉 x값이 다르면 함수값이 다르다. fx1하고 fx2 값이 다르다. 이게 뭐에 해당하느냐면 1대1 함수의 존재 조건입니다. 그러면 위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x값 하나에 대해서 y값 딱 하나만 대응되고 있죠. 두 개 대응되는 경우는 없죠. 2도 딱 하나만 대응되고 3도 하나만 대응되고 있습니다. 두 쪽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1대1 대응함수에 속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얘네들은 1대1 대응함수에 속하고요. 그리고 조금 주의해서 봐놓으셔야 될 게 대우를 이용해가지고 명제단원에서 배우셨는데요. 대우명제라는 걸 이용해서 역수 형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부정을 나타내어서 자, 같은 표현인데 어떻게 쓸 수 있느냐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f의 x1 값하고 f의 x2 값이 같으면, 즉 함수 값이 같으면 x1, x2, 즉 x값도 같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 이거 역시 뭐에 해당한다? 1대1 함수를 나타내는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표현 다 알아놓으셔야 되는데요. 시험을 좀 까다롭게 낼 때는 이 표현을 더 선호하는 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우명제로 된 표현을 좀 더 속일 수 있기 때문에 더 선호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오시면 이제 네 번째 증가함수, 감소함수 판단하는 게 나와 있는데요. 자, 앞에 말했다시피 a가 1보다 크게 되면 증가함수 형태로 나오고요. 그리고 감소함수는 a가 1보다 작은 경우는 감소함수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a 조건에 따라서 감소함수, 증가함수가 달라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주의해서 봐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두 가지 다 A가 1보다 크면 증가함수가 되고, 그리고 0에서 A가 1 사이에 있으면 감소다. 이 두 가지 알아놓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위로 계속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로 올라가시면, 자, 위로 올라가 보시면, 자, 정점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정점은 항상 지나는 점인데요. 이 두 그래프를 보시면 항상 지나는 점이 어떤 점을 지나고 있느냐면, 예, 이 점, 즉 0을 넣었을 때 값은 항상 1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정점 어디를 지난다? 0,1을 지난다는 사실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래프 보고 바로 판단하면 되는 내용이라서 누구나 다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0,1을 지난다는 걸 아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점건선이 나오게 되는데요. 점건선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꺼지면 점건선이 어디서 만들어지겠습니까?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가까이 가지만 만나지 않는 선이기 때문에 뭐가 점건선이 되더라? X축이 점건선이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X축이 점건선이 되죠. 그래서 점건선은 뭐가 되었다? 예. Y = 0, 즉 X축이 점건선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별로 어렵지 않죠. 그 다음 대칭성인데요. 대칭성은 어떤 점이나 축에 대한 대칭이어야 되는데 이 그래프 자체가 예, 지금 대칭성을 띠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주기성은 같은 게 반복되어야 되는데 역시 반복되지 않고 있는 상태라서 대칭이나 주기성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오목과 볼록인데요. 오목과 볼록은 어떻게 된 경우를 말하느냐면 이렇게 일단 오목 볼록이 뭔가부터 먼저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자, 오목이란 건 이렇게 주어진 경우입니다. 이런 형태를 띄었을 때 오목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주어졌을 때를 볼록이라고 하는데요. 이 중에서 일부만 주어지거나 비슷한 형태로 주어지는 경우는 또 다 뭐냐면 오목이나 볼록으로 정의 내립니다. 자, 그래서 오목 볼록은 지수함수 그래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하나는 이렇게 주어져 있고 하나는 이와 같이 주어져 있고 하나는 이와 같이 주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보시면 어느 거의 일부와 비슷한 형태입니까? 여기 있는 일부와 비슷한 형태죠. 그래서 이와 같이 주어지면 오목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볼록 형태는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죠. 일부만 주어져도 상관없습니다. 뭐 이렇게 주어지거나 또는 뭐 이런 형태로 일부가 비슷하게 주어지면 예, 볼록으로 간주한다는 걸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지수함수에서는 뭐더라? 예, 오목에 해당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끔 어려운 문제 낼 때 출제될 수 있는데요. 자, 오목 이렇게 되고요. 핵심은 수식 모양인데요. 수식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판단하셔야 되는데 조금 까다로운 내용이라서 여기서는 이제 수식 정도만 언급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요. 자, 어떤 직선을 하나 껐습니다. 직선을 하나 쭉 꺼가지고 만나는 점 두 개를 A와 B라고 놓습니다. 자, 그렇게 나타내었을 때 예, 어느 값을 비교하느냐면 중간에 있는 값 두 개를 비교해 가지고요. 예, 여기 있는 이 값이 이 값보다 크게 나오게 되면 그때를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는 예, 오목으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수식으로 간단하게 표현한다면 뭐라고 쓸 수 있느냐면 이 직선은 예, 이 두 점의 중점에 해당하는 거고 얘는 함수값에서 중점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수식을 y = fx라고 둔다면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2분의 뭐라고 쓸 수 있느냐면 fx 플러스 fy 직선 위의 점이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점 이걸 함수 위의 점이죠. 그래서 뭐라고 쓸 수 있느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f의 2분의 a 플러스 b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값이 예, 같거나 크게 나오는 경우 이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오목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 그리고 이게 반대로 나오는 경우 즉 이와 같이 주어졌을 때 2의 fx 플러스 fy라고 주어지고요. 그리고 f의 2분의 a 플러스 b 이렇게 해서 반대로 주어지는 경우가 볼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로 묻기는 이 수식을 만족하는지 묻는데 오목
이 수식을 만족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오목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뭐다? 예, 지수함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 내용은 일단 참조만 해놓으시고 어떤 내용인지 다음에 이제 미적 2 부분에서 좀 더 뒤쪽으로 미분 쪽에 가게 되면 한 번 더 배우실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련 문제들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예제 문제인데요. 자, 지수함수가 fx는 ax에 대해서 다음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정의역은 0보다 크다. 지수함수는 정의역이 전정역이기 때문에 틀렸다는 걸 아실 수 있죠. 자, 두 번째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거 보시면 fx1은 fx2, 즉 x1의 함수값과 x2의 함수값이 같으면 x값이 같다. 즉 이게 뭘 의미했죠? 1대1 대응을 나타내는 의미였습니다. 자, 그래서 1대1 함수를 나타내는 의미였죠. 그래서 맞다 이런 뜻이었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특정한 정점을 지난다 이렇게 주어졌는데 0,1을 지난다. 예, 0,1을 지났죠. 자, 그래서 맞는 내용에 해당하고요. 자, 그 다음 내려오시면 자, a가 0에서 1 사이에 있으면 x값이 크면 함수값이 크다. 즉 증가함수를 나타내는 수식 기호죠. 자, 근데 0에서 1 사이에 있으면 무슨 함수가 되었다? 감소함수가 되었기 때문에 조건에 맞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틀렸고요. 자, 그 다음 점근수는 x = 0이다. x = 0이 아니고 뭐였다? y = 0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y = 0이어서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중 옳은 것은 두 개다. 예, 나와 다가 옳은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옆으로 오셔서 4번 문제입니다. 자, 함수 y는 a 플러스 2의 x승에서 x값이 증가할 때 y값을 감소하게 하는 a의 범위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x값이 증가할 때 y값이 감소한다는 뜻은 무슨 함수다? 감소함수다 이런 뜻이 되죠. 감소함수입니다. 감소함수가 되려면 미시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느냐면 0에서 1 사이에 있어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a 플러스 1은 어디 사이에 있어야 된다? 0하고 1 사이에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a 플러스 2군요. 잘못 썼네요. 자, 다시 0에서부터 a 플러스 2가 1 사이에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만족하는 a 값의 범위만 찾아주면 끝나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에서부터 어디 사이에 있더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다. 이게 우리 구하는 답이 되겠습니다.